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곶감님께서 시델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곶감님의 오늘의 이야기, 어떤 이야기가 될지 여러분들과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곶감님,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죠? 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셨네요. 네, 저 네. 감사드립니다. 아니요. 제가 감사한 거예요. 왜냐면 이 참여라는 게 한 번은 그냥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여러 번 참여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네, 좋게 진짜예요.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네, 정말 또 어려운 걸 해주시는 거고, 그리고 이야기도 저희가 또 곶감님 이야기 너무 재밌게 잘 듣고 있기 때문에 또 되시는 대로, 없으시면 어쩔 수 없어요, 나중에는. 근데 있는 한 꼭 다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곶감님. 열심히 찾아와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곶감님께서 해주실 이야기,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원래는 오늘도 아빠가 겪으셨던 일을 가져오려고 했는데 예. 최근에 얼마 전에 이모가 또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오늘은 이모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 가족분들이 이렇게 하나, 둘씩 또 이야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데, 자, 그러면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곶감이에요! 이게 한 10년도 조금 넘게 된 이야기인데 이모가 젊으실 시절에 겪으신 이야기예요. 최근에 동생 생일이 있고 해서 저희가 생일마다 이렇게 집에 같이 모여서 밥도 먹고 놀기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요즘은 뭐하고 지내? 이래서 네. 좀 재밌는 취미가 생겼다. 여기 돌비 공포 라디오라고 이야기 제보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얘기도 좀 하고 하다 보니까 시청자분들도 너무 재밌어 해주시고 아빠도 너무 좋아하시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 했더니 이모가 너무 신기하다고. 근데 혹시 그 귀신 얘기만 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셔가지고 아니 현실 공포라고 해서 사람이 무서웠던 얘기, 미스터리한 거 이런 것들도 막 할 수 있는 것 같아. 이랬더니 이모가 그러면은 이모가 이거 얘기 좀 해줄 테니까 이것도 한번 좀 가서 얘기를 해보라고 그러면서 이제 들려주신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모가 좀 칠하셔요. 그러니까 좀 칠하신 분이어서 예. 회사 생활을 한 몇 년을 하시다가 내가 이 젊은 나이에 이런 데 갇혀서 뭐 하고 있는 거냐. 좀 세상을 보는 눈을 기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으셔가지고 회사 생활을 하면서 모은 돈을 한 3천 이렇게 들고 무작정 해외여행을 가신 거예요. 이게 어디 하나를 골라서 나는 유럽을 돌고 오겠다. 나는 뭐 아시아를 돌고 오겠다. 이게 아니라 세계 일주처럼 한 며칠 있다가 다른 나라 가고 마음에 들면 또 좀 있다가 또 다른 나라 가고 이런 식으로 하신 거예요. 갖고 간 돈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비용을 막 줄이고 하다 보니까 산전수전을 겪으신 거예요. 오늘은 그중 하나의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유럽 쪽 그 부근으로 도착을 했대요. 지금 갖고 있는 짐이 캐리어 2개랑 등산 배낭 같은 거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갖고 돌아다니다가 어느 나라에 이렇게 넘어가기로 했어요. 저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괜히 또 그 나라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질 수가 있으니까 굳이 어딘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네. 여기는 그렇게 오래 묵을 생각이 없었대요. 그냥 지나가는 곳이라 한 이틀 정도만 묵을 거라 하루만 숙소가 필요한 상황이었대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어플리케이션을 이렇게 뒤지다가 어떤 호스텔 하나를 찾은 거예요. 연식이 좀 낡고 지은 지가 좀 되기는 했지만 뭐 생긴 것도 나름 괜찮고 평점도 너무 괜찮고 무엇보다 가격이 너무 쌌대요. 이게 터무니없이 싼 건 아닌데 그렇다고 돈이 막 너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합리적인 가격이라서 좀 바로 잡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예약을 해놓고 그 다음 날에 그 나라로 넘어가서 체크인을 하는 상황이었어요. 이게 이동거리가 꽤 되는데 트램이라고 이렇게 조그만 지하철 다니는 게 있어요. 그거를 타고 가셨는데 거기서 내려도 그 유스 호스텔까지 거리가 꽤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는 차 타고 국경을 넘어갈 수 있고 어디는 까다롭게 입국 수속을 다 밟고 해야 되는데 여기는 그래도 좀 입국 수속이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곳이어서 절차를 또 복잡하게 또 완료를 하고 고생을 하고 트램이랑 버스 타고 하면서 그 숙소를 찾아가신 거예요. 도착해서 내리니까 지도에 휴대폰을 봤는데 표시된 게 한 몇백 미터 남았더래요. 걸어가야 하나 보다 하고 앉아서 좀 쉴 겸 더우니까 막 땀이 났잖아요. 향수를 뿌리려고 막 이렇게 가방을 뒤졌대요. 근데 한참 찾아도 없는 거예요.
아, 진짜 좋아하는 향수인데 어디 갔지 하면서 생각해보니까 넘어오면서 전에 묵었던 그 나라의 숙소에 두고 온 거예요. 진짜 정말 오늘 이 국수석도 그렇고 너무 힘들다. 오늘 일진이 너무 더럽다 하면서 예. 또 출발하려고 그냥 이렇게 또 일어나셨대요. 앞에 보니까 계단이 있어요. 7, 8m가 있는데 지금 캐리어 2개 들고 막 더워 죽겠잖아요. 울면서 막 캐리어를 옮기시고 막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숙소를 찾아가셨대요. 처음에는 뭐 도로도 있고 건물도 있고 그래서 이제 조금만 가면 되겠구나 했는데 점점 가다 보니까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디로 가는 거지 하면서 점점 가고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점점 가니까 건물도 뜸해지고 이제 아예 그냥 들판 같은 데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컨저링도 아니고 뭐 이런 데 건물이 있어? 하는데 지도는 계속 그 들판 안쪽으로 더 가이드를 점점 하고 날은 또 점점 어두워지더래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다. 이거는 진짜 무서워도 내가 이거 잡은 호스텔을 못 찾으면 나는 이 들판에서 자야 된다. 그러면서 이악 물고 그 숙소를 찾아가지고 캐리어 2개 끌면서 드르르르륵 하면서 걸으신 거예요. 분명 평점에서 뭐 편의성이 좋아요. 시설이 좋아요. 뭐 이런 얘기가 써져 있고 사진도 보니까 이런저런 건물들이 분명히 뒤에 보였는데 듣도 보도 못한 곳으로 자꾸 가니까 그제야 조금 무섭기 시작하더래요. 내가 길을 잘못 들었나? 아니면은 뭐 휴대폰이 고장났나? 막 당황하기 시작해서 숙소 측에 전화번호로 연락을 해봤더래요. 안 받아요. 그 유심 문제도 아니고 예. 연락이 안 되는 이유가 있나? 없는데? 생각해보니까 또 채팅으로 얘기하고 송금하고 했으니까 전화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쯤 되니까 이 건물이 이 숙소가 진짜 있는 곳인가? 왜 우리 집 구할 때도 허위 매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가 생각하시면서 만약에 있다고 해도 도착해서도 딴 말하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서서 고민을 좀 했대요. 날이 좀 어두워지고는 있지만 내가 지금이라도 다시 도시 쪽으로 우버 택시라고 이제 아시죠? 그 우버를 불러가지고 추가금을 내고서라도 다른 숙소를 갈까? 고민을 하다가 본인 주머니 사정이 기억이 나더래요. 그래, 내가 경험을 좀 더 하려면 이런 곳에서 지출을 줄이는 게 맞다. 더 많은 걸 보려면은 이런 것쯤은 걸어가자. 그래서 다시 캐리어 양손으로 끌고 지도 안내대로 계속 걸어갔어요. 좀 가니까 길도 흙길이에요. 흙길 위에서 캐리어 막 이렇게 드드드득 하는데 팔은 아파 죽겠지 하면서 들판에 막 갈대 나무가 막 휘영청 있고 막 이 좁은 길을 캐리어 끌고 가는데 힘들고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하더래요. 가고 있었대요. 막 씩씩대면서 내가 진짜 미쳤지 이러면서 가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래요. 이게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가 싶어서 무시를 했는데 걸어가는 내내 이게 소리가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처음엔 캐리어를 끌고 가니까 드드드드득 소리 엄청 크잖아요. 그거를 끌고 가니까 처음에는 소리가 묻혀서 들렸다 안 들렸다 들렸다 안 들렸다 해서 뭐지? 바람 소린가 이랬는데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아서 딱 멈춰봤대요. 멈추고 들어보니까 약간 이런 소리랑 이런 소리 그 막 말소리 이런 게 들리더래요. 그래서 뭐지? 하고 뒤를 딱 돌아보니까 한 30m? 그쯤 되는 거리에서 남자 4-5명이 성인 남자들이 이렇게 갈대숲에 멍성하게 숨어있는 게 보이더래요. 상반신만 이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숨은 것도 아니고 막 낄낄거리면서 뭐 이러고 있더래요. 그래서 저게 뭐지? 뭐 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눈 찌푸려서 안 보일 때 이렇게 눈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보고 있는데 잘 들어보니까 영어도 아니고 한국어도 아니고 막 무슨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뭐지? 이러고 있는데 또 보니까 한 명이 이모 쪽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뭐라 이렇게 하니까 또 나머지가 이러더래요. 기분이 나쁘고 좀 막 쎄하고 하니까 캐리어 딱 잡고 빠른 걸음으로 막 드드드득 하면서 막 걸었대요. 근데 이게 흙길이고 풀숲이 장난 아니고 하니까 속도가 안 나잖아요. 막 하고 가고 있는데 다시 들려오는 낄낄 소리가 엄청 가깝게 느껴지더래요. 뭐야? 그 뒤를 딱 보니까 이제 그냥 대놓고 따라오고 있어요. 그 남자 4-5명이 빠른 걸음으로 이모 쪽으로 막 사냥하듯이 좁혀오는 거예요. 예. 이모도 무섭잖아요. 이제 거의 뛰다시피 막 뜨득뜨득뜨득뜨득 이러면서 걷는데 아예 그 남자들이 뛰어오더래요.
그 순간에 야 이거는 잡히면 좋은 꼴은 진짜 못 본다 싶어서 캐리어 2개 바로 버려버리고 배낭 이렇게 메고 막 뛰었대요. 근데 아무래도 배낭도 메고 있고 또 이제 평균적으로 여자들이 좀 남자들보다 속도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한참 뛰다가 근처 갈대숲이 이렇게 무성하게 있는 데가 있었는데 그 스팟에 딱 숨었대요. 또 이게 배낭이 캐멀백이라고 쳐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그런 카키색? 그런 튀지 않는 가방이어서 그래도 정말 다행이었다고 그건 챙길 수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눈에 안 띄니까 갈대숲에 조용히 쭈그리고 이렇게 숨어 있었대요. 그러니까 뭐 속으로는 쟤네가 내가 길을 잃고 있는 것 같아서 도와주려고 했을 수도 있겠지. 근데 그래도 나는 숨는 게 맞다고 본다 하면서 막 하고 있는데 뒤쪽에서 사삭 쏘악 갈대에 치는 소리가 엄청 들리더래요. 뛰는 소리가 안 들리니까 어디 숨었겠다 싶어서 자기를 찾고 있는 거예요. 와 진짜 미치겠다. 아 이거 어떡하지? 일단 캐리어는 뭐 내일 발견했을 때 있으면은 가져가고 없으면은 뭐 열어서 내용물 남은 거라도 챙기자. 대신에 지금 빨리 여기를 어떻게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나가야 될까 생각하는데 여러 명이서 풀을 헤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소리가 여기서도 샥샥샥 저기서도 샥샥샥 소리가 나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풀을 헤쳐도 딱히 잘 모를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딱 들더래요. 게다가 해도 거의 다 져서 이모도 앞이 안 보이지만 마찬가지로 저 사람들도 이모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야 죽기 살기다 라고 배낭 앞으로 돌려서 앉고 풀숲 헤치면서 일단 앞으로 막 뛰었대요. 타타타타타타. 지도고 나발이고 일단 이 어두운 데서 휴대폰 켜봤자 이거는 뭐 나 여기 있어 광고하는 꼴이고 일단은 벗어나보자 해서 뭐 이모 말씀으로는 체감상 한 30분을 풀 헤치고 하면서 막 앞으로 갔대요. 가다가 쭈그려가지고 막 소리를 들어보는데 풀 헤치고 소리 지르고 하는 소리가 안 들리더래요. 그러니까 꽤 멀리 온 거죠. 그러니까 그제 안심이 되어서 휴대폰 조심히 꺼내서 지도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또 도망치면서 방향을 잘 잡았는지 조금 앞에 호텔이 있다고 표시가 되더래요. 그래서 폰 다시 집어넣고 그쪽으로 막 가면서 건물을 찾는 거예요. 한참을 걷고 뭐 이제 아예 깜깜해서 휴대폰을 꺼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불빛에 의지해서 막 이렇게 걸어가는데 이미 도착할 시간이 됐는데도 건물이 없더래요. 그래서 지도를 이렇게 켰는데 갑자기 서비스 에러가 뜬 거예요. 뭐야 하면서 앱을 다시 켰는데 그 호스텔 건물 자체가 안 뜨는 거예요. 분명히 송금하고 연락하고 한 내용은 남아있는데 그 호스텔 숙소가 안 뜨고 그 관리인도 아까랑 똑같이 연락이 안 되더래요. 이거 여기가 서비스 불능 지역인가? 하고 보는데 그 네트워크 칸도 한 2개 낭낭하게 떠있더래요. 뭐지? 하면서 일단 조금 더 걸어갔대요. 뒤로 갈 수는 없으니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고 아까 마지막으로 지도에 떴을 때 여기 근처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막 걷는 거예요. 오래 걸으니까 힘들었대요. 엄청 뛰기도 했고 긴장도 했고 밤도 늦었고 그래서 주저앉아서 내가 진짜 돈 몇 푼 아껴보겠다고 뭔 꼴이냐 대체 하고 있다가 그래 뭐 이쯤이면은 괜찮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플래시를 켜가지고 이렇게 좀 둘러보셨대요. 처음에는 뭐 나무에 뭐 갈대 이런 거밖에 안 보여서 그래 건물이 이러면서 찾고 있는데 고개를 딱 돌리니까 저기 앞에 그 호스텔이 있는 거예요. 사진이랑 전혀 달라요. 비슷하게 생겼는데 무슨 뭐 타임루프 탄 것처럼 올라와 있는 사진에서 한 30년은 지나 보이는 건물인 거예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막 헛웃음을 하면서 들어갔대요. 뭐 연락도 안 되고 숙소에 등록되어 있던 것도 내려갔는데 프론트에 사람이 없잖아요. 그게 또 유스 호스텔은 또 무인처럼 그렇게 원래 또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피곤하고 지치니까 그냥 올라갔대요. 저희 예약할 때도 뭐 여자 한 명이다 이렇게 하니까 원래라면 우리가 방이 어디가 남아있고 뭐 이런 방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알겠다 이게 끝이었대요. 그래서 뭐 내일 가면은 프런트가 따로 있나 보다 그때 알려주려나 보다 했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던 거였죠. 어쨌든 피곤하고 나는 돈을 냈으니까 일단 올라갔대요. 건물이 가로로 길어요. 그래서 2층까지만 있는 대신에 복도에 길게 방이 많았대요. 거기다가 엄청 오래됐다고 했으니까 전등도 안 들어와서 휴대폰으로 계속 불 켜서 떠들면서 구조를 봤대요. 아무거나 빈 방을 찾아보자 하는데 차마 이 건물에서 문을 두드릴 용기는 안 나고 하나하나 이렇게 문에다가 귀를 이렇게 대보셨대요. 안에 누가 있나?
그러니까 벌써 잘 시간은 아니고 사람이 만약에 거기에 있으면 말소리가 나든 부시럭 소리가 나든 할 테니까 그거를 듣고 내가 빈 방을 찾아보겠다 하신 거예요. 그 어떤 방에서도 소리가 안 나더래요. 이거 잘못 걸린 것 같은데? 이때도 나갈까 말까 고민을 좀 했대요. 근데 아까 온 길을 우리 같이 들었잖아요. 이 밤중에 나가봤자 어디를 가겠어요. 다 들판인데. 게다가 아까 그 남자들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다시 만나면 진짜 큰일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예. 하고 복도를 이렇게 조용히 쭉 걸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아무 문 앞에나 그냥 섰대요. 여전히 노크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조용한데 문을 한번 열어볼까? 하고 이제 열어보는데 문도 건물만큼 낡아가지고 그냥 끼익도 아니고 하는 그 소리 있잖아요. 네. 그렇게 열리는 문이에요. 오 시끄러워 하면서 주위를 휘휘 둘러보는데 그래도 사람이 아무도 나오지는 않더래요. 계속 긴장을 지금 한 상태로 방 안을 보는데 구조가 좀 희한하더래요. 보통 숙소는 몇 인실이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되게 침대가 2개 이상 있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패밀리룸 이런 게 아닌 이상. 그 방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침대만 이렇게 딱 있더래요. 4개가. 무슨 기숙사같이 모서리에 침대 2개 딱딱 있고 딱 붙어서 밑으로 침대가 이렇게 또 2개가 딱 붙어있는 구조. 이게 뭐지? 싶어서 문을 닫고 바로 옆방을 또 열어봤대요. 똑같은 구조예요. 그러니까 2층에 올라가자마자 좌우로 복도가 있는데 짧은 쪽에 있는 방 4-5개가 다 같은 구조에 아무도 없더래요. 근데 오래 비어있는 방은 아닌 것 같은 게 문소리는 분명 엄청 끼익거리고 난리가 났는데 예. 침구류는 다 정돈이 되어 있고 먼지가 막 이렇게 있거나 한 게 아니고 방이 또 정리를 한 적이 있더래요. 일단은 오른쪽 복도로 건너왔어요. 문을 열어보니까 여기는 2층 침대가 있어요. 방문 열자마자 좌우 모서리에 2층 침대가 2개가 딱딱 있어요. 여기도 방을 몇 군데 열어보니까 2층 침대가 1개 있는 방이 몇 개, 2개 있는 방이 몇 개 이렇게 있더래요. 이왕이면은 뭐 침대 많아서 나쁠 건 없으니까 2층 침대 2개 있는 방을 하나 골라서 들어가가지고 문을 잠궜대요. 뭐 열쇠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자물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손잡이 붙어있는 뭐 그런 거 하나 돌리면 잠기는 그런 구조여서 그냥 그렇게 잠궜대요. 들어와서 뭐 화장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기가 있지도 않고 너무 피곤하고 하니까 그냥 누웠대요. 그래도 1층보다는 2층이 좀 더 나을 것 같으니까 2층에 올라가서 배낭을 발 쪽에 이렇게 두고 이불을 들추고 안에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눈 감고 그래도 추운 와중에 이게 이불 한 겹이 뭐라고 따뜻하고 뭐 노곤하더래요. 그 잠이 올락말락 하면서 누워서 있다가 잠이 든 거예요. 이렇게 잘 자고 있다가 잠결에 어떤 소리가 들리더래요. 잠에서 확 깨서 잘못 들었나? 하고 집중하는데 또 소리가 안 들리더래요. 그치, 내가 아침에 겪은 게 있는데 신경이 너무 곤두섰지 하고 또 가만히 있으니까 잠이 또 솔솔 오더래요. 그래서 또 꾸벅 하는데 탁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이거는 확실히 들리는 것 같은데? 일어나서 눈 뜨고 딱 듣고 있으니까 또 탁 그래서 소리가 멀어지더래요. 소리를 들으면서 속으로 빌었대요. 귀신이여라. 제발 귀신이여라. 그냥 감으로 느껴졌대요. 저거 사람이다. 근데 관리자, 손님, 분명 그렇게 좋은 만남이 아닐 것 같다 하는 느낌이 들었대요. 와, 예. 제발 귀신이여라. 차라리 귀신이여라. 엄청 빌고 있는데 탁 하는 소리가 다시 들리는데 심지어 가까워지고 있더래요. 누가 계단을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다시 빌었대요. 제발 다른 방으로 가라. 제발. 뚜벅 그렇게 복도를 막 걸어다니더니 하면서 방문 여는 소리가 계속 들리더래요. 나를 찾는 건가? 혹시 나를 찾아낸 건가? 그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쓰고 차렷 자세로 이렇게 있는데 가슴이 미친 듯이 뛰더래요. 내 심장 뛰는 소리가 들려서 이것 때문에 들키면 어떡하지 할 정도로 쿵득 하면서 뛰더래요. 한참 끼익 하더니 뚜벅 해서 이모가 들어와 있던 방 앞에 발소리가 멈추더래요. 조용해요. 이모는 여전히 숨죽이고 누워있어요. 아까 문을 분명히 잠궜는데 그냥 열리더래요. 내가 안 잠궜나 싶을 정도로 그냥 쉽게 열리더래. 심지어 더 무서운 게 방문 연 사람이 이렇게 소리를 질렀대요.
그러니까 계단 쪽에서 싹 하면서 여러 명이 우르르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더니 사람들이 방 안으로 들어오면서 막 이러는데 진짜 머리부터 피가 쭉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더래요. 와, 얼마나 무서웠을까. 이 생각만 하면서 진짜 눈물을 머금고 입 꽉 깨물고 숨어 있는데 사람들이 우다다다 들어와가지고 방바닥에 앉았대요. 비닐봉지가 부시럭 하면서 막 왁자지껄한데 뭐 주전부리랑 술 냄새가 또 나더래요. 그 이제 뭐 자기들끼리 뭐 알아듣지도 못하는 언어를 하면서 술을 마시는데 이모는 숨도 못 쉬고 눈 꼭 감고 손발 차갑고 이불 밑에서 그냥 이렇게 누워있는 거예요. 들키면은 왠지 절대 안 될 것 같았대. 그러니까 친절하기는커녕 날 도와줄 것까지는 절대 아닌 것 같고 그냥 들키면 큰일 날 것 같다. 그러니까 숨도 막 편하게 못 쉬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모가 그래도 영어는 좀 해요. 그 뭐라 떠드는지 좀 들어보는데 영어가 아니래요. 뭐 그 나라 현지어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뭐 동양 언어는 아닌 것 같고 방언도 아닌 것 같고 대체 어디 나라 사람인지도 모르겠더래요. 와. 그러니까 지금 뭐 나를 발견했나 안 했나 뭐 이래서 뭐 영어는 한국어면은 저 위에 숨어 있는데 이따가 끌어낼까 뭐 이런 게 들리기라도 하는데 뭐 어떤 대화를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 사람들은 그냥 태평하게 1시간 넘게 떠들고 먹고 마시고 그러고 있더래요. 그러다가 갑자기 불이 탁 켜졌대요. 소리 지를 뻔했대요. 자기 휴대폰 켜진 줄 알고. 아까 살짝 말했지만 이 건물이 뭐 샤워실 그런 것도 없고 전기도 안 들어오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랜턴을 가져왔는지 갑자기 밑에서 불빛이 올라오더래요. 그 본인 휴대폰이 켜져서 빛이 샌 줄 알고 진짜 소리 지를 뻔하다가 정신 차려보니까 상황 파악이 된 거예요. 그 밑에서는 랜턴 켜서 세워놓고 계속 왁자지껄 먹고 마시고 이모는 위에서 새벽이 다 되도록 잠들지도 못하고 거기서 차렷자세로 이렇게 있었대요. 공기도 입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나중에 공기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숨도 잘 안 쉬어지고 막 이렇게 쉬고 싶은데 그것도 못하고 중요한 게 또 소변이 슬슬 마렵더래요. 입술에 피가 나도록 깨물면서 오줌 참고 미동도 없이 이렇게 계속 기다렸대요. 그렇게 몇 시간을 누워서 기다리니까 술을 좀 많이 마셨는지 조용한 게 또 다 잠든 것 같더래요. 예. 근데 또 확실히 모르잖아요. 누워서 진짜 열심히 머리를 굴렸어요. 지금 얘네가 자는지 아닌지 솔직히 모르겠다. 나를 잡으려고 조용히 하고 기다리는 걸지도 몰라. 근데 아침까지 기다리면 쟤네는 분명 다시 일어날 거고 그러다가 나를 발견하거나 뭐 침대를 올라와서 확인이라도 하면 난 진짜 죽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진짜 잠든 거면 술 깨기 전에 조용히 나가보자. 어떡할까? 갈까 말까 고민을 막 하다가 그래 나가자.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지금이다. 하고 일어나려고 몸에 힘을 딱 줬는데 부시럭하더래요. 그대로 얼었어요. 처음에는 본인 소리인 줄 알았대요. 뭐야, 예. 근데 또 가만히 있으니까 부시럭부시럭해요. 이 방에 2층 침대가 2개잖아요. 건너편 침대 2층에 누가 올라온 거예요. 이제 입을 들추면 상대가 보이는 딱 그런 위치인 거예요. 심장이 콩닥콩닥 하더래요. 와, 내가 방금 입을 들쳤으면 쟤랑 마주쳤어. 와, 그러고 한참을 또 굳어있으니까 부시럭 소리가 안 나더래요. 숨을 이렇게 천천히 참고 이불을 진짜 천천히 걷어냈대요. 코 고는 소리 이게 좀 나더래요. 몸을 또 천천히 일으키니까 축축해요. 이불 속에서 식은땀을 자기도 모르게 미친 듯이 흘린 거예요. 추울 정도로 축축하더래요. 지금 숨도 제대로 못 쉬었고 몇 시간을 이불 속에 있었으니까 앉아서 상황 파악할 겸 조용히 좀 숨을 이렇게 쉬면서 있었대요. 건너편 살짝 보니까 이쪽으로 이모가 있는 침대 쪽으로 얼굴 돌리고 옆으로 누워있는 남자가 보이더래요. 랜턴이 다행히 켜져 있어서 나도 저 사람이 보이긴 하지만 저 사람이 반대로 눈을 떠도 나는 바로 들키는 거잖아요. 이거 감 알아 진짜. 근데 그래도 더 고민했다가는 나 진짜 들킨다 싶어서 조용히 배낭을 잡았대요. 그래도 배낭에서 또 부시럭 소리가 나잖아요. 요 소리가 조금씩 날 때마다 땀이 엄청 흐르는 거예요. 일어나나? 일어나나? 부시럭부시럭 일어나나? 그러니까 가방을 버릴까 생각도 했는데 거기 해외에서 바꾼 지폐, 돈, 여권 다 들어있어요. 이거 없으면 진짜 개고생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나무늘보 마냥 이렇게 천천히 들어올렸대요. 메고 싶지만 메면은 소리가 많이 날까봐 그 무거운 가방을 이렇게 한 손으로 잡고 든 거예요.
엄청 무거웠는데도 그게 얼마나 긴장했는지 그냥 한 손으로 이렇게 번쩍 들리더래요. 그거를 들고 사다리를 한 발 천천히 밟으면서 내려오는데 소리 하나 들릴 때마다 거기 굳어서 붙어 있는 거예요. 내려와서도 미치겠어요. 술병, 뭐 과자 봉지, 뭐 별의별 거를 다 피해서 조심해서 이렇게 막 밟았대요. 와, 미치겠다. 무서웠대요. 내가 막 그 상황에서 방귀라도 끼면 다 깰 것 같아서 숨도 제대로 못 쉬겠더래요. 그래서 저는 사실 여기서 그냥 빨리 지나가지 했는데 그렇게 안 된대요. 이게 분명히 자는 것 같고 안 깰 것 같은데도 그렇게 자다가 하는 숨소리 들리면 그대로 얼어가지고 그냥 영화에서 막 아우 저 답답이 막 하면서 욕하던 사람들처럼 하게 된대요. 아, 이거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천장에 붙어서 기어가고 싶은 심정이었대요. 열심히 가가지고 문 쪽에 도착했는데 아까 문에서 소리가 막 났잖아요. 너무 다행히 이 사람들이 문을 활짝 열고 들어왔대요. 아 진짜 할렐루야 나 아무건 세운보살 막 하면서 나오는데 문가에 무슨 봉지 하나가 이렇게 쭈그려 있더래요. 가면서 내용물을 이렇게 보이길래 슬쩍 봤어요. 은색 테이프, 우리 덕테이프라고 부르는 거 그런 거랑 로프 이런 게 막 잔뜩 들어있더래요. 걸렸으면 난 그냥 사라지는 거였구나. 소름이 막 끼치는데 신발도 벗어서 손에 들고 양손에 가방이랑 신발 들고 계단 맨발로 조심히 착착 하면서 내려간 거예요. 1층에 왔어요. 밖에 나갈 때까지도 숨 참고 맨발로 착착착 가다가 나오자마자 신발 신고 그냥 뛰었대요. 새벽이라 막 해 뜨기 전이라 아직은 어둑어둑해요. 근데 보이든 말든 일단 뛰는 거예요. 넘어지고 구르고 막 까지고 흙길 따라서 한참 뛰는데 앞에 뭐가 이렇게 있더래요. 검은 게. 사람이 웅크려 있는 줄 알고 그냥 뒤로 넘어졌대요. 아 내가 돈 몇 푼 아끼다. 내 이렇게 가는구나 내가. 하고 그냥 널브러져 있는데 별 반응이 없더래요. 네. 그래서 뭐지? 살았나? 벌떡 일어나가지고 휴대폰을 이렇게 비춰보니까 어제 버리고 왔던 자기 캐리어인 거예요. 캐리어 주변에 흙이 막 엄청 밟아져 있더래요. 엉덩이 자국도 있고 신발 자국도 있고 풀이 막 눌려 있고 그러니까 여러 명이 거기를 밟고 안고 하면서 오래 서성했던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도망을 가니까 그 캐리어를 남자들이 찾아서 기다린 거예요. 다시 찾으러 오나 안 오나. 이렇게 한참을 기다리다가 떠난 것 같은 그 자리를 찾았어요. 또 이게 호스텔이랑 그 동일 인물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거기 들어온 사람들이냐. 네. 솔직히 말하자면 잘 모르겠대요. 정신도 없고 내가 지금 빨리 살아서 나가야 된다는 요 공포 때문에 얼굴을 제대로 봐도 기억이 안 나고 그냥 모르겠대요. 네. 또 이 캐리어도 솔직히 너무 챙겨가고 싶었대요. 이게 또 사실 캐리어 사려면 비싸잖아요. 그렇긴 한데. 안에 든 것도 있고 너무 챙겨갖고 싶고 너무 아까운데 괜히 또 저기 그 안에 내용물을 열어서 확인하기도 무섭고 지금 주변에서 나를 보고 있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걸 끌어서 드르르륵 하면 저 사람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 공포 속에서 저걸 챙기고 끌고 갈 정신이 없더래요. 그래서 그냥 놔두고 계속 그 가방만 소중하게 메고 빠른 걸음으로 계속 걸어갔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향수를 전 숙소에 놔둔 게 곰곰이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더래요. 만약에 그걸 가져와서 뿌렸었으면 아무리 약하다고 해도 몇 시간 향이 가잖아요. 그러면 숨어있던 방에도 그 향수 냄새가 다 퍼졌을 거잖아요. 그럼 바로 걸렸을 건데 이게 너무 우연의 일치처럼 하필 그걸 두고 와서 자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너무 다행스럽더래요. 예. 그러니까 한참을 그렇게 속된 말로 현자 타임을 가지면서 걷다가 그 계단 많은 지점까지 왔대요. 이걸 겪고도 돈 타령을 못 하겠더래요. 바로 우버 불렀어요. 시내로 가주세요. 돈 진짜 많이 나왔대요. 그냥 그때 당시 한 10년 전에 한국 돈으로 10만 원 정도 나온 거니까 꽤 많이 나온 거죠. 그럼요. 예. 우버 타고 가면서 그 호스텔을 다시 검색을 해보려고 하는데 또 소름이 돋더래요. 정신 차려보니까 휴대폰이 무음이 아닌 거예요. 알림 하나라도 떴으면 그냥 들키는 건데 향수도 그렇고 우연으로 살아나온 것 같아서 진짜 할 말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우버 기사도 웬 동양인 아가씨가 이렇게 막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으니까 영어로 아가씨 뭐 what happened 막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막 자기가 뭐 저기 있는 호스텔에서 묵으려고 했는데 나 큰일 날 뻔했다고 너 죽을 뻔했다고 그렇게 얼버무리니까 우버 기사님이 캬웃 하면서 그 금요일 영업 안 할 텐데 하더래요. 예. 억울하니까 분명히 지도에 떴다. 내가 결제까지 다 했다. 보여드려요? 막 하니까 No? 하면서 그 금요일 영업 안 한 지 좀 오래됐다. 게다가 거기 귀신 나오는 데다 그러더래요. 뭐야 또. 귀신이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주 가끔씩 우버콜이 와요. 그래서 가보면 부른 사람이 없어. 헐. 그래서 또 아는 사람은 또 소름 끼쳐가지고 거기는 콜을 잘 안 받지 하더래요. 뭐 그렇게 시내까지 가서 그냥 이 지역 관광 포기하고 바로 다음 도시로 넘어갔어요. 거기는 또 그나마 치안이 괜찮은 곳이라 위안이 조금 됐다고는 하는데 아무리요. 이게 또 그 지역에 이게 근처래요 또. 헐. 그래서 거기 가서 막 관광하고 하다가 어떤 현지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말을 걸더래요. 너 한국인이냐고. 그래서 맞다 나 한국인이다 코리안이다 이러니까 그러냐고? 뭐 여행을 어떻게 오게 됐냐 하면서 얘기를 하다가 친구가 됐대요. 이분이 여자분이고 여기 현지인인데 뭐 그때 당시 한국 아이돌들이 한창 막 뜨던 시기여서 그 아이돌들 보고 하시다 보니까 한국에 관심이 또 생긴 그런 네. 케이스래요. 스테판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제 도란도란 얘기를 하다가 여행을 하고 있어. 내가 막 돈이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제 너무 싼 숙소를 안 가려고 돈도 좀 덜 아끼고 막 이러려고 하니까 스테파니가 무슨 일 있었어? 묻더래요. 그래서 내가 어제 겪었던 일이야 이러면서 막 말해주는데 스테파니가 그걸 듣고 약간 좀 생각을 하더니 혹시 어디 도시에 어디 쪽에 이렇게 쭉 걸어가서 있는 버려져 있는 건물이냐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맞다 너 어떻게 아냐 했더니 거기가 현지 사람들한테도 이 지역 사람들한테도 또 은근히 알려져 있는 건물이래요.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호스텔은 맞아요. 네. 호스텔은 맞는데 몇 년 전까지 영업을 하다가 그 관리인이 그 건물을 정리하기로 결심을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건물을 팔려고 내놨고 그 전 주인분이죠. 팔려고 내놨는데 그 지역의 갱단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사람들이 그 건물을 사가지고 그 청소하시는 관리인 같은 분을 하나 두고 아지트처럼 이렇게 좀 쓰고 있대요. 네, 그 관리인도 호텔업을 하는 게 아니라 가끔 와서 방 청소하고 정리하고 그러고 가고 이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뭔 일들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끔 그 건물이 숙소 어플리케이션 그런 데 올라온대요. 와, 예. 그러니까 평점도 다 5점짜리만 해서 사진도 막 그럴싸하게 해서 올라오는데 현지인들은 보고 그거네 하고 그냥 거르고 그 외지인들이 우와. 주로 숙소 앱을 많이 쓰니까 그런 사람들은 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호스텔처럼 해가지고 유인을 하고 입금을 하면은 또 숙소를 내려버리는 거예요. 약간 떴다방 사업이죠. 그러니까 애초에 사람이 거기 근처를 찾아갈 일도 없고 예. 찾아가지도 못하는데 어쩌다가 아다리가 맞아서 이모는 꾸역꾸역 그 건물 진짜 찾아가게 된 거예요. 외국인만 노리는 거네요. 딱 보니까. 그쵸. 예. 잘 모르니까 걸려라. 돈 나에게 주고 나는 떴다방 할 거다 이거였는데 어떻게 또 찾아간 거예요. 이쯤 되니까 아까 그 우버기사 말도 이해가 가더래요. 그러면은 귀신이 아니라 나같이 진짜 운 없는 누군가가 거기를 갔고 네. 누구를 마주쳤고 탈출을 하려다가 우버가 오기 전에 누군가한테 다시 잡혀간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스테파니한테 고맙다고 너 진짜 무서웠다고 하면서 뭐 이런 숙소는 피해라 막 이런 좀 꿀팁을 전수받고 며칠 있다가 저 같으면은 그런 일을 겪었으면 전 바로 돌아갈 것 같은데 맞아요. 며칠 쉬고 또 여행을 계속 하셨대요. 대단하시다. 그러고 또 한 몇 달 지나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래요. 네. 그래서 그 숙소 앱에 그 지역 검색을 해서 리스트를 쭉 보는데 낯이 익은 건물이 올라왔더래요. 네. 평점 5점 만점 중에 5점. 그래서 참 아직도 이런 건물이 계속 올라오고 있구나. 나 같은 또 누군가가 이 건물에 예약을 하겠구나 하면서 또 조용히 앱을 닫았다고 하십니다. 이번 이야기는 이제 이렇게 끝이 납니다. 아니 근데 네네. 이거 그래도 조금은 조심할 수 있는 그런 취지로다가 그냥 그 나라의 첫 글자 말고 제일 마지막 글자만 얘기가 가능하세요? 나라를 특정을 하는 거는 좀 그렇고 이모가 만약에 너무 궁금해 하시면은 예. 유럽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라고 하셨어요. 너무 넓은데. 이거 어쨌든 잘 알아보시고 여행을 하시겠죠. 잘 알아보시고 이제는 여행을 안 가시겠죠. 하시겠지만, 근데 어차피 해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더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고감님께서 야 이렇게까지 손에 땀이 나게 설명을 하실 줄이야. 감사합니다. 땀나 지금. 이제 좀 말려야 될 것 같아요. 말리고 진짜로 이게 표현하는 거에 따라서 그 상황이 사실 이거예요. 거기 사람들이 있었고 거기서 몰래 잘 빠져나갔다 하면 끝나는 얘기긴 해요.
그죠?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 빠져나가는 그 과정을 설명함에 있어서 저희도 진짜 나무늘보처럼 느려지는 것 같으면서 빨리 나가야 되는데 막 그 온갖 공포 예, 그거를 다 그대로 또 전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곶감님의 또 소중한 무서운 이야기 오늘도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 네, 좋은 밤 보내세요. 네. 시청자분들께서도 곶감님 목소리 듣자마자 야 목소리 뭐야 왜 이렇게 이뻐 뭐 이렇게 좋아 막 이러시는데 그러면서도 표현력도 어마무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무섭게 전달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솔직히 어려워요.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거라 생각해요. 이거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런 장르의 이야기는 말빨이 좀 돼야 돼요. 그래야 전달이 좀 더 잘 되는데 곶감님께서 손에 땀이 나게끔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상황이 얼마나 또 섬뜩하게 잘 느껴지게 말씀을 잘 하셨는지 반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 시청자 곶감님께서 시들무에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곶감님께서는 아버님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들려주시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곶감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아, 네, 잘 지냈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이게 또 쉬운 게 아닌데 시들무가 이렇게 항상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곶감님께서 해주실 이야기가 아버님의 이야기가 맞을까요? 아니면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이제 아빠가 되게 오래전에 겪으셨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디에서 겪으셨을지 궁금한데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곶감이에요. 우선은 이 이야기가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오늘은 한강 미사리에서 4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강? 예. 네, 하남 미사동으로 명칭이 좀 바뀐 것 같고 제가 지도를 찾아서 여기 맞아? 이렇게 하면서 보여드리니까 아빠가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네. 여기가 막 주변이 다 섬이면서 강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여기 사람들 많이 빠져 죽었어 막 하시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예전에는 지금은 발전을 많이 했지만 네, 그쵸, 그죠. 맞아요. 예전에는 그 부근이 전부 파농사를 하던 곳이래요. 그래서 그때는 한강물이 깨끗하기도 하고 그 땅 안쪽까지 연결되어 있어서 물이 이렇게 낭낭하게 차 있었대요. 아빠 친구분 아버지께서도 거기서 파농사를 크게 하셨대요. 그때는 뭐 농기계가 다양하고 그렇지가 않으니까 용돈 주겠다 넘어와라 해서 내 친구 똘비네 아버지 농사를 도와드리러 친구들이 이렇게 촤라락 모인 거예요. 예. 네? 건장한 남자애들 4-5명이서 으쌰으쌰 일을 하니까 그 큰 밭을 한 4시간 만에 끝냈대요. 이게 생각보다 너무 일찍 끝나니까 이제 앉아서 막 과일 까먹으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친구 아버지가 막걸리 한 병을 주시면서 일 열심히 했으니까 이거 갖고 노나 먹어라 하시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더웠는데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이럴 거 있으면 불러주세요 하면서 인사드리니까 아버지께서 아이고 덥냐? 저기 물가 가서 시원하게 물칠해라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친구 똘비도 야 단감아 우리 형 거 저거 투망 있는데 그거 갖고 고기 잡아갖고 매운탕이나 해 먹자 하면서 꼬시더래요. 다른 친구들도 신나가지고 야야 그래 투망도 있다는데 우리 수영도 하고 물가 가자 하면서 으쌰으쌰 하니까 아빠도 야 그래 가자 내가 낚시 끝내주게 잘하잖아 하면서 어허. 다 같이 물가에 가기로 했대요. 그래서 똘비네 집에서 냄비랑 라면 이런 거를 챙겨가서 물가에 도착을 했대요. 석유 버너 이런 거가 막 있다고 했는데 네. 그거는 뭐 하는 게 귀찮대요. 그래서 그 귀찮으니까 그냥 장작이나 떼자 하고 성냥만 챙겨가셨대요. 친구들은 장작불 세팅하고 돗자리 깔고 뭐 돌 주워다 자리 만들고 아빠는 투망 들고 혼자 투망 치러 가신 거예요. 민물자리니까 강에서 이렇게 좀 갈라진 줄기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래에 모래 깔려있고 물은 발목 정도 오다가 좀 더 깊은 곳 가면 허벅지에서 허리까지 오는 그런 정도의 물이에요. 아빠가 투망을 들고 바지 이렇게 딱 걷어 올리고 이렇게 휘휘 안으로 들어가시는데 예. 그날따라 발에 이렇게 뻘이 막 푹푹 감기고 물이 끈적하게 느껴지고 느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도 모기가 있고 또 막 고기 잘 잡아 막 이렇게 엄청 잡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가지고 투망을 막 던지고 하는데 진짜 한 50번을 던졌는데도 고기가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막 떠벌떠벌 했는데 빈손으로 가기도 뭐하고 하니까 던지러 깊은 곳까지 끝까지 가신 거예요. 물이 무릎 정도 되는 곳에 가서 네. 투망을 이렇게 쫙 던졌어요. 그 투망을 모르시는 귀족님들이 계실 수 있어서 조금만 설명을 하자면 투망이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어요. 그물인데 한쪽 끝은 손목에 이렇게 걸 수 있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이렇게 좀 잘 뭉쳐서 어깨에 올려놨다가 한 번에 훅 던지면 동그랗게 물에 내려앉아요. 네. 이게 어느 정도 가라앉고 나면 고기들이 갇히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잡아당겨서 고기를 가둬서 잡는 거예요. 근데 원래 여기가 고기가 안 잡히는 곳이 아니고 그 친구들이랑 여기를 자주 오가셨대요. 근데 한 마리도 안 나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상하다 하면서 아빠가 투망을 몇 번 더 던지셨대요. 잔챙이 한 마리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아, 이거 망했다. 내 미신이 망했다 하면서 일단 좀 더 들어가 보자 하시면서 좀 더 깊게, 조금 더 깊게 그렇게 계속 투망을 치고 들어가고 하다가 허벅지 거의 엉덩이까지 오는 수심까지 가신 거예요. 투망을 칠 때는 깊은 물에서 혼자 치지 마라. 그물에 걸리거나 물에 빠질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라. 그런 주의사항들이 있어요. 이게 아빠도 이걸 잘 알고 계세요. 왜냐면은 이게 투망을 칠 때 은근 힘이 많이 들어가서 다리가 물에 깊게 들어가 있으면 중심 잃기가 되게 쉬워요. 근데도 고기를 잡겠다는 그 생각 하나로 여기까지 들어오신 거예요. 제일 기분 안 좋은 지점이었대요. 발 한 자국 뗄 때마다 막 뻘이 푸악 올라와서 물이 막 검게 변하고 물 느낌은 여전히 끈적하고 징그럽고 아 진짜 몇 번만 치고 진짜 나가야겠다 생각하시고 투망을 이렇게 쫙 던지셨어요. 투망이 내려앉고 끌어당기는데 검은색 뻘이 엄청 끌려 나오더래요. 아 여기 물이 왜 이러지? 원래 이렇게 더러운 물이었나? 갸웃갸웃 하시면서 뻘을 이렇게 다 씻어내고 다시 투망을 던졌대요. 이번엔 좀 묵직하더래요. 이제 끌어올리니까 손바닥만한 고기들이 꽤 많이 잡혀 올라온 거예요. 아, 됐다. 고기 이제 나온다. 그래서 고기를 이렇게 건져서 물통에다가 넣고 나갈까 말까 하다가 욕심이 나는 거예요. 아, 이제 고기가 좀 나오는데 좀 더 깊은 곳에 가서 딱 한 번만 더 던져보고 나가자. 그래서 그 강줄기가 큰 강에 합류하는 지점까지 가셨어요. 허리까지 들어가는 지점에 서서 잘 던져지지도 않는데 투망을 치셨대요. 투망이 가라앉고 올리니까 또 묵직하더래요. 이거 포인트 제대로 잡았다 하고 올리는데 아무리 당겨도 꿈쩍도 안 하더래요. 뭐지? 하고 이렇게 물속으로 손을 넣어서 휘적휘적 해가지고 그물을 잡고 위로 억지로 이렇게 끌어올린 거예요. 올라온 부분들을 보니까 검은 게 엉겨붙어가지고 안 올라오는 것 같은데 이게 뭐 낚싯바늘에 걸렸나 싶어서 그 검은 뭉치를 발로 이렇게 건져 올려봤대요. 사람 머리카락 뭉치가 장난 아니게 엉켜서 올라온 거예요. 바로 손목에서 투만큼 빼버리고 통만 챙겨서 나오셨어요. 막 물 오자서 짜고 막 소름이 돋아서 친구들 있는 곳으로 도도도도 가시는데 친구들은 당감아 왜 이렇게 늦었냐?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지? 에이 이러고 있고 아빠는 야 조용히 하고 라면이나 끓여 하면서 통을 딱 내려놓으셨대요. 친구들은 뭐 고기 보면서 야 그래도 좀 잡았네? 막 그러다가 똘비가 야 우리 형 투망은? 하고 묻더래요. 그래서 아빠가 야 오늘 고기가 하나도 안 잡히대. 여기 고기 많은 거 니네도 알지? 그러니까 다들 끄덕끄덕끄덕. 야 근데 내가 저기서 고기를 한 번 잡고 좀 더 깊은 데 가서 투망을 쳤다? 근데 사람 머리카락이 엉켜서 올라왔어. 저 좀 어떻게 해봐. 나 못 가겠어. 너무 징그럽고 소름 끼쳐서 난 못 들어가겠으니까 미안한데 너네가 좀 꺼내와봐. 그러니까 친구들은 또 막 에이 이거 뭐 겁먹었네 하면서 야 비켜봐 사내 자식이 뭐 무슨 머리카락을 무서워해 하면서 큰 소리 탕탕 치면서 다 우르르 이렇게 몰려간 거예요. 그래서 투망 버린 곳에 가니까 진짜 투망이 1부만 이렇게 위에 둥둥 떠 있어요. 보니까 어디가 밑에 뭐 걸려가지고 안 떠내려가고 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아빠 얘기를 듣고 나니까 친구들도 큰 소리는 쳤지만 다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물이 근데 너무 더럽다. 너 어떻게 들어갔냐? 아 이거 옷 젖으면 엄마한테 혼날 것 같은데 하면서 막 시덥잖은 소리를 막 하다가 단 한 번의 승부에 모든 걸 거는 최고의 도박. 가위바위보로 정했어요. 똘비가 걸려서 아씨 하면서 마지못해서 바지 벗고 윗도리 벗고 물 안에 휘 들어갔어요. 투망이 둥둥 떠있는데 잡아당기니까 뭐에 껴서 안 올라와요. 야 이거 안 올라와 하니까
야, 그러면은 손 넣어서 어디 낀 건지 확인해봐. 그러니까 또 아이씨 하면서 더듬더듬 물 안쪽을 뒤져서 그쪽 끝을 만져보니까 물 틈 사이에 이렇게 끼어 있더래요. 네. 그래서 똘비가 안에 있는 걸 끄집어내서 투망을 또 건져 나왔어요. 친구들은 또 야, 봤어? 봤어? 단감이가 말한 거 봤어? 이러니까 똘비가 야, 단감이 몸 안 좋냐? 머리카락은 뭐가 있어? 뭐 미역이냐? 이러더래요. 아빠는 억울하니까 아니야, 나 진짜 봤어. 막 사람 머리카락이 이렇게 나오더라니까. 그 바닥에 가라앉아 있을 수도 있어. 다시 들어가 봐. 하는데 친구들이 다 무시하고 라면을 끓이러 가더래요. 그래서 그냥 그래 뭐 별거 아닌가 보다 생각하시고 툭툭 털어버리시고 아까 잡은 고기를 손질해가지고 라면을 맛있게 끓여 먹고 아까 그 친구 아버지가 주신 막걸리도 친구들끼리 나눠 먹고 이렇게 기분 좋은 시간을 보내니까 금세 그게 또 잊히더래요. 그래서 재밌게 놀고 해가 뉘엿뉘엿하니까 다가 빠이빠이 하고 아빠도 택시 잡아 타셔서 서울에 있는 자취방으로 가셨대요. 도착해서 샤워를 하고 정리를 하니까 시간이 한 밤 11시 반 정도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이제 그 당시에 작은 아빠가 아빠랑 같이 살고 계셨는데 이날은 작은 아빠는 형, 나 본가 가서 물건 좀 가져올 게 있어. 그래서 나 오늘 집 안 오니까 먼저 자. 해서 아빠가 그냥 11시 반에 잠자리에 드셨어요. 예. 꿈을 꾸셨대요. 투망을 들고 아까 그 강줄기 합류 지점에 이렇게 서 계시더래요. 물 안에 거의 허벅지까지 오는 곳에 서서 투망을 어깨에 메고 똑같이 이렇게 서 있는데 여전히 기분은 나쁜 지점이고 투망을 던질까 말까 고민이 되더래요. 예. 그래서 계속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투망을 던졌대요. 그래서 촥 하고 동그랗게 수면에 내려오는 걸 보고 계시는데 갑자기 물속에서 뭐가 투망을 잡고 물 안으로 끌고 가더래요. 투망 던지는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끈을 손목에 걸고 다니거든요. 근데 이게 물속에 빠지면 유속 때문에 끈이 손을 감싸서 이걸 못 빼요. 그걸 알고 있으니까 아빠는 이제 그 새끼손가락에 자주 걸고 다니셨거든요. 근데 이것도 안 빠지더래요. 그냥 순식간에 물에 빠진 거예요. 그래도 아빠가 수영을 잘하시니까 팍 하고 나왔어요. 숨 쉬고 막 하고 일어서는데 갑자기 또 뒤에서 누가 머리채를 잡고 물속으로 확 끌어당기더래요. 힘이 장난이 아니었대요. 그래서 막 하는데 누가 막 하더래요. 막 몸부림치는데 거의 머리는 뽑힐 것처럼 꽉 잡혀있지. 앞은 검고 탁해서 안 보이지. 숨은 막혀가고 몸부림치니까 투망이 몸에 다 이렇게 엉켜버린 거예요. 야단났다. 좀만 더 있으면 나 진짜 죽겠다 싶어서 아빠가 그냥 뭐 투망에 엉키던 말던 무작정 뒤에 머리를 잡고 있는 사람한테 주먹질을 막 하는데 타격감은 있는데 잡은 손이 약해지고 그러진 않더래요. 그러면서 또 뒤에서는 계속 막 하는 게 계속 들리더래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아, 잘못 걸렸다. 이 머리카락을 뽑아내든 해야겠다 하면서 아빠가 그냥 계속 때렸대요. 그러니까 뭐 손이 좀 풀어지나 싶더니 어디서 또 남자 웃는 소리가 막 나더니 남자가 둘이 됐대요. 그러더니 한 사람은 뒤에서 계속 머리를 잡고 다른 하나는 아빠 몸통을 잡고 물 안으로 이렇게 넣으려고 하더래요. 또 슬슬 숨이 막혀오니까 더 발버둥을 막 열심히 치는데 남자가 웃는 소리가 계속 들리고 그 위에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하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오, 진짜 소름 끼치더래요. 여자 모습은 안 보이긴 했지만 성인 남자 둘을 남자애 하나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래서 막 발버둥 치면서 위로 올라가려고 물속에서 막 허우적거리는데 물이 막 입에 들어오니까 입에서 거품이 나고 막 이러고 숨이 막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죽는구나 하면서 천천히 힘이 빠지더래요. 정신이 혼미하고 지금 계속 물로 가라앉고 있고 하는데 갑자기 수면 쪽에서 검은 물 속으로 이렇게 하얀 빛이 확 하면서 비춰지더래요. 그래서 하고 눈을 뜨니까 동생이 토끼 눈하고 놀라서 얼굴 들이밀고 있더래요. 그 작은 아빠가 본가 갔다가 그래도 형 혼자 자면 좀 그러니까 내려가야겠다 해서 자취방에 타임 좋게 딱 돌아오신 거예요. 밤늦게 택시 타고 방에 도착해서 불을 딱 켰는데 형이 막 이러고 있으니까 형 이러니까 형이 일어나서 숨을 몰아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왜 숨을 못 쉬어? 이러니까 아빠가 그제야 살았다 싶어서 막 숨을 한참 몰아 쉬었대요.
그러니까 작은 아빠가 당황해서 이렇게 있으시니까 아빠가 꿈 얘기를 해주시면서 야, 내가 오늘 친구들이랑 저거 농사 도와주면서 미사리 쪽에서 투망을 쳤거든? 고기를 잡아서 라면을 끓여 먹었단 말이야. 그것 때문에 내 생각에는 아무래도 잘못된 것 같거든? 근데 거기서 투망을 진짜 안 던지고 싶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 꿈에서 똑같은 장소 나오더라고. 내가 좀 더 확인해보고 얘기를 해줄게 하셨대요. 이제 그렇게 며칠 있다가 또 똘비가 밭일 좀 도와달라고 연락을 했더래요. 그래서 그래 갈게 하고 그날 갔던 친구들도 대부분 이렇게 같이 모였어요. 그래서 또 한 4-5시간 일을 하고 일 다 하고 나서는 돌빈의 큰 형이 수고했다 하면서 오비맥주 5병하고 네. 막걸리 2병을 주면서 라면이랑 개울가 가가지고 저거 뭐 끓여 먹어 하시더래요. 그래서 또 날이 더우니까 그 개울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또 그 개울 쪽을 가신 거예요. 그때는 뭐 어른들이 맥주 주시고 하면은 그 또 청소년들이어도 이제 좀 고등학생 이런 사람들도 많이 술을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맥주를 뭐 마시고 하시는데 아빠가 꿈이 생각나서 그 얘기를 친구들한테 막 했대요. 뭐 내가 집 와서 혼자 자는데 남자 둘이 물로 끌고 들어가서 내가 자다 죽을 뻔했다. 동생 아니었으면 나 죽었다 이러는데 똘비가 눈을 이렇게 동그랗게 뜨더니 나도 비슷한 거 꿨는데 이러는 거예요. 이제 똘비는 당일에는 아무 일이 없었대요. 그 다음 날에 저녁 먹고 느지막하게 잠에 들었는데 꿈을 꾼 거예요. 이제 아빠 꿈이랑은 좀 달라요. 이 투망터 근처 물가에 이렇게 앉아 있었대요. 친구들은 없고 아빠도 안 계시고 본인이 이렇게 그 투망이 껴있던 자리 위에 있던 그 큰 바위가 있었는데 거기 위에 앉아 있었대요. 뭔진 모르겠는데 뭐를 계속 기다리고 그냥 그렇게 앉아 있었대요. 근데 갑자기 어디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소리 지르는 게 희미하게 들리더래요. 예. 처음에는 뭐지? 바람소리인가? 하고 있는데 계속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러니까 잘못 들었나? 누가 진짜 빠졌나? 뭐지 싶어서 물 근처로 이렇게 좀 내려갔대요. 내려가니까 물 안에서 그때 봤던 것처럼 이렇게 막 뻘이 진득하게 올라와서 물이 막 이렇게 검어져 있더래요. 오. 그래서 누가 빠졌나 보다. 소리도 계속 들리네. 구해줘야 할 텐데. 이 생각을 하면서도 왠지 들어가기가 너무 싫더래요. 들어갈 수도 있는데 난 너무 이런 생각을 계속 하면서 고민하는데 살려달라는 소리가 계속 선명해지니까 예. 에이씨 하면서 물 안에 첨벙하고 들어간 거예요. 종아리까지 물이 오는데 뻘이 찐득하게 이렇게 다리에 감기고 하는 게 너무 기분이 나쁘더래요. 근데 뭐 일단 들어는 갔으니까 빠진 사람 찾아야겠다 하고 물을 이렇게 두리번 쳐다보는데 물이 검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상한 검은 형체 같은 게 이렇게 물 아래에서 둥둥 하는 게 보여요. 저게 뭐지? 정말 이렇게 분간도 안 되니까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데 그게 이렇게 좀 점점 올라오더래요. 천천히 위로 이렇게 떠오르는 거를 쳐다보고 있다가 뭐야? 이러고 있는데 그게 이제 수면 바로 밑까지 올라오고 나서야 뭔지가 보이더래요. 여자예요. 그 머리가 이렇게 엉켜있고 물 안에서 아른아른하면서 퍼져있고 막 머리카락이 다리에 닿고 있고 여자 얼굴은 되게 창백한데 눈 이렇게 감은 상태로 물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더래요. 온몸에 소름이 그냥 쫙 끼치더니 몸이 그냥 딱 굳었대요. 그렇게 기괴한 거를 자기는 처음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끔찍하지. 그쵸. 그러다가 정신이 확 들어서 자기 집까지 엄청 뛰어갔대요. 문제는 물을 딱 빠져나왔는데 앞으로 안 가지더래요. 그러니까 다리가 그냥 막 우다다다다 하는데 마음은 달리고 있는데 앞으로 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뒤는 뭔가 저거 올라올 것 같은데 하면서 계속 그냥 제자리에서 전력 질주하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어디서 퍽 하는 소리에 깼는데 어머니가 뺨을 그냥 후려 갈기셔서 이제 깬 거예요. 일어나서 하는 말씀이 너는 뭔 잠을 그렇게 정신사납게 자냐 뭐라 하시는데 안도감에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눈물이 막 나더래요. 그리고 어머니 놀라셔서 어머머 왜 그래 얘가 하시니까 얘기를 다 해드렸대요. 이렇게 해서 뭐 고기를 잡아먹었는데 난 잘 몰랐다. 근데 꿈은 이런 걸 꿨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머니가 저기 뭐 물 아래? 저 큰 바위 있는 거 거기? 너라도 그딴 데까지 내려가 하면서 등짝을 또 한 대 후려 갈기시면서 거기 가서 놀지 마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왜냐고 물었는데
아유, 너네 말고 동네 사람들 알만한 사람은 다 하니까 그냥 가지 말라면 가지 마 하시면서 잘하고 그러셨대요. 근데 너무 궁금하니까 똘비가 어머니 이거 하나만 말해주시라고. 거기 무슨 일이 있었냐고 조르니까 짜증 좀 내시더니 내일 아침에 말을 해주겠다고 하셨대요. 그리고 다음날에 아침을 이렇게 좀 먹으면서 가족끼리 모여있을 때 똘비가 어머니를 또 조른 거예요. 얘기해주시라고. 그러니까 말을 해주시더래요. 작년에 사람 셋이 거기서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자 하나에 남자 둘이 놀러 갔는데 말씀을 하시기를 뭐 여자가 어떻게 하다 빠졌나 봐. 그래서 남자 하나가 구하러 들어갔는데 어떡하다 그 남자도 못 나오고 둘이 허우적허우적 한 거야. 그래서 다른 남자 하나가 또 들어갔는데 그 남자도 못 나오고 셋 다 거기 빠져 죽었대. 남자 둘은 찾았는데 그 여자 거 그거 못 찾았다 했었나? 기억이 잘 안 나네. 이러시더래요. 그러다가 그거를 또 가만히 듣고 계시던 할아버지가 거기 물가 얘기를 내가 박 씨한테 들었던 것 같은데 가만히 있어봐. 내가 내일 물어봐보고 또 알려다 주마. 이러셨대요. 예. 그래서 똘비가 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하고 다음날에 할아버님이 마실을 다녀오셔서 사건을 좀 더 정확하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 부근에서 좀 더 깊게 들어가면요. 한강이랑 합류를 하게 되는 지점이 있어요. 근데 그쪽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죽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대요. 그 고기 잡던 터에서는 사람이 잘 안 죽는데 그 터 조금 밑으로 내려오면 수심이 깊어지고 강이랑 합류를 하고 그래서 유속이 되게 빨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수영을 앵간히 잘하는 사람이 아니면 무조건 큰일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곳인 거예요. 구간이구나. 그렇죠. 엄청 위험한 곳이라서 거기서 사람들이 물놀이를 뭣도 모르고 하다가 아주 이렇게 많이 잘못되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지점에서 좀 더 위쪽 부근에서 사람이 3명 빠졌는데 그게 여자 하나 남자 둘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필 거기서 또 아빠랑 친구들이 투망을 친 거예요. 그 똘비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다들 막 하는데 아빠는 특히 더 소름이 끼치더래요. 예. 여자는 못 찾았다고 했는데 아빠 꿈에서는 남자 둘이 나왔고 똘비는 여자 하나가 꿈에 나왔잖아요. 맞아요. 이게 정확히 사람 수랑 성별까지 그러니까. 그 사고랑 꿈 내용이 일치를 하고 한 명도 아니고 2명이 이런 꿈을 꾼 게 우연이라고 보기가 힘드니까 너무 무서웠대요. 이게 한창 사춘기 지나가고 한 남자애들이니까 혈기 왕성하고 겁이 없는 나이라 원래 미신 같은 거 절대 안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얘기를 같이 하고부터 다들 믿기 시작했대요. 이게 귀신, 영가 뭐 이런 게 진짜 있는 거구나. 물귀신. 이렇게 말을 나누다가 그쵸 물귀신도 진짜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무서우니까 술맛도 없고 그래서 우리 이제 진짜 거기 가지 말자. 절대 가지 말자. 이렇게 하고 다들 대충 짐 챙겨서 다 이제 빠빠 했대요. 그 뒤로부터는 느낌이 안 좋은 곳, 부정한 곳 그런 곳에서는 신나게 떠든다든지 거기서 뭔가 먹을 거를 채취해서 먹는다든지 하지 않으시고 이상한 물건 같은 것도 건드리거나 가져가지 않는 그런 습관이 이렇게 드셨대요. 다행히 한이 깊지 않아서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뒤로는 꿈을 꾸신 분도 없고 아빠도 안 꾸시고 하셨는데 그 임팩트가 너무 커서 그런지 아직까지도 그 친구분들 만나서 술을 마시거나 하면은 가끔 이 이야기를 하신다고 합니다. 야, 근데 몰입을 할 수밖에 없게 말씀을 잘 하시네요, 국감님이. 감사합니다. 근데 아버님의 이야기인데 성별은 다르지만 진짜로 그 아버지와 친구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 그 느낌.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잘 들려주셨고 국감님 아버님이 여러 가지 이런 영적인 일들을 많이 겪으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아버님의 이야기 하나씩 들려주실 때마다 너무나 좋네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다 들려주시는 그날까지 오늘 국감님의 이야기도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하나 미사 쪽 그쪽이 지금이야 엄청나게 발전하고 막 아파트 들어서고 엄청 좋잖아요. 근데 예전은 그렇지 않았죠. 뭐 어느 곳이나 그렇겠지만 유독 그쪽은 저도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겪었던 이야기 그리고 예전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샌드님 첫 번째 사연 그쪽도 아마 거기 근처였을 거예요. 샌드님 야 너 어떡하냐 샌드 그때 그 샌드가 나왔던
묵었던 곳도 그 하남 미사 갈대밭이었을 거예요. 제 기억에는 그래요. 그래서 그쪽에 예전에는 무언가가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겪으신 물귀신 이야기든 산귀신 이야기든 집귀신 이야기든 뭐 동네 귀신 이야기든 언제든지 많은 제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